최종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퀴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차지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포텐셜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나타낼 수 있는 식이라고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우스 로우를 적용을 했을 때 이거는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죠. 델 D는 로우. 이때 로우는 레지스티비티가 아니고 차지 덴시티를 의미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을 거고. 그래서 3D 할 때 델 D는 로우, 차지 덴시티가 됩니다. 그리고 D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이 일렉트릭 필드로 표현이 됩니다. 입실론 제로는 진공 상태에서의 퍼미티비티를 얘기하는 거고 입실론 S는 relative permittivity라고 해서 상수죠.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고 S라고 붙은 이유는 실리콘이라서 붙은 거고 실리콘은 11.7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이 값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아마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이 값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수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도체 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는 뭔가요? D는 플럭스죠. 여기서 뭐 컨티뉴티 이퀘이션이랑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박스가 있을 때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뭐 불었을 때는 부호가 불었을 때는 이렇게 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고 마이너스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플럭스를 델했을 때 그거는 서페이스 차지 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델을 바꿔줬을 때 델 일렉트릭 필드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로우로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D로 바꿔주면 X방향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미분해주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로우가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기학으로부터 나온 식인데 우리가 추후에 계속 공부하게 될 엘렉트로스태틱 캐릭터리스틱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박스 형태로 해놓고 다이버전스를 1D로 표현했죠. 여기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이게 뭔가요? D 플럭스죠. 플럭스 곱하기 X 더하기 델타 X 요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때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요 면적 A에서 이쪽 들어오는 양을 빼줬을 때 이 내부에 존재하는 서페이스가 아니죠. 차지 덴시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볼륨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A분의 델타 X를 나눠준 다음에 이걸 리미트 델타 X를 거의 0으로 보내서 이 간격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dx, dex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로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명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듯이 일렉트릭 필드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그러니까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포텐셜이 되는 거를 배웠었죠. 그래서 이 식을 쭉 연결해 봤을 때 포텐셜을 두 번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 한 번 미분한 거랑 같고
그거는 마이너스 부호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차지 덴시티랑 같다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화송 이퀘이션이고, 세마이컨덕터에서 차지 덴시티는 여기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홀의 농도 빼기 전자의 농도.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전자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너 이온 빼기 억셉터 이온입니다. 억셉터 이온도 마이너스 이온을 띄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퀴빌리엄 컨디션 상태의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차지,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X에 따른 값들이죠. 그래서 뭐 Vx, EX, 뭐 ρ X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식을, 이 포화성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퀴빌리엄 컨디션 상태의 PN 정션 다이오드의 일렉트로스태틱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 있는 포화성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퀴빌리엄 상태의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차지 덴시티,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포텐셜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기 전에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디프레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 전자와 홀의 농도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 내부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각각 리콤비네이션, 머저리티 캐리어와 디퓨즈된 캐리어가 리콤비네이션을 일으켜서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피스드 차지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차지 덴시티가 합이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ND-NA입니다. 도너 이온 빼기 억셉터 이온이고, 그 외에 바깥쪽 영역, 디플리션 영역 바깥쪽은 홀과 일렉트론, 그 다음에 도너 이온, 억셉터 이온을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게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스텝 정션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이 가정을 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연 이 PN 접합에서 각각 정션, 그러니까 정션이 근처에서 P타입과 N타입의 차지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현을 해봤죠. 이때 차지 덴시티 로우는 왼쪽에 0부터 마이너스 x0까지 여기 B타입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NA죠.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여기 NA 억셉터 이온이 마이너스 차지를 띄기 때문이고, 오른쪽에 N타입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ND 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로 나타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자,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차지 덴시티에다가 면적과 그 다음에 거리를 곱해주면, 요 거리와 요 단면적을 곱해주면 볼륨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차지가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냥 곱해주기만 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은 PN 정션에서 이퀴빌리엄 컨디션에서 여기 B타입 쪽에 억셉터에 의한 차지와 오른쪽에 도너에 의한 차지량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항상 똑같아야 되고요. 이 똑같아야 되는 이유는 차지 뉴트럴리티 성분 때문이고, 여기에 지금 A를 곱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2D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서 뭐 굳이 A를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냥 3D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타내려고
표시를 한 거고 마이너스 xp0, xn0는 각각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의 양 끝에 디플리션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봤을 때 보면 디플리션 영역, P타입 쪽 디플리션 영역이 N타입 쪽 디플리션 영역보다 훨씬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대략적으로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B타입 쪽에 이 디플리션 위스 이게 N타입 쪽보다 훨씬 크죠. 이 말은 B타입 쪽의 농도가 N타입 쪽의 농도보다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A가 ND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 NA, ND는 큐빅 센치당 아이온의 개수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퀴리bri엄 상태에서 이 전체 차지량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거리가 차이가 난다는 건 디플리션 영역 거리가 차이가 난다는 건 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타입이 N타입보다 농도가 훨씬 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쪽에 P타입 영역이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고 N타입 영역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N타입 영역 농도가 훨씬 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영역 내에서 차지 합과 이 영역 내에서 그러니까 N타입 영역의 차지 합과 B타입 영역의 차지 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이오드를 분석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화송 이퀘이션이 나타나 있죠. 이 포화송 이퀘이션으로부터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차지 덴시티를 안다.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B타입 사이드, 이쪽 B타입 사이드 디플리션 레이어에서 왜냐하면 이쪽 바깥 영역은 차지가 0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 차지를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분의 로우를 적분을 하는 거죠. 이거를 대입해서 적분을 마이너스 X P 제로부터 X까지 결국은 뭐 0까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2x 마이너스 2x p0는 dx니까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분의 2na 가로하고 x 더하기 xp0가 되죠. 이때 2xp0는 일렉트릭 필드가 0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P쪽과 N쪽은 상대적으로 홀과 일렉트론이 많죠. 홀과 일렉트론이 많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저항이 작으면 전압을 걸었을 때 포텐셜 드랍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실제 세미컨덕터에서는 포텐셜 드랍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이디어란 케이스를 가정하기 때문에 거의 포텐셜 드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게 되고 포텐셜 드랍이 없다는 얘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의 경우에도 그렇게 큰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도피 농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쭉 계산해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XP0에서 0까지의 이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N타입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포화송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점점 XP0에서 0의 방향으로 갈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고 그 다음에 0의 방향에서 XN0로 갈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0 값에서 각각 일렉트릭 필드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죠. 그리고 맥시멈 필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X는 0을 대입해주면 이게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죠.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 값은 각각 이렇게 구해지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도핑 농도와 디플리션 위스 각 P타입과 N타입 영역의 디플리션 위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포화송 이케이션을 이용해서 포텐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위치에 따른 포텐셜이죠. 자, 포화송 이케이션에 따르면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고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을 해주면 포텐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에 넣고 쭉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 앞에 계산한 값을 집어넣은 거죠. 요거를 대입해주면 이와 같이 쭉 풀 수가 있고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XP0는 VXP0는 0이 되죠. 0이 되는 이유는 P타입 사이드에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어세톤 이온이 존재하고 N타입에 플러스 차지를 띠는 도너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N타입 쪽의 포텐셜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B타입 쪽의 포텐셜을 임의로 우리가 0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여기에 포텐셜은 어떤 기준치를 대우고 디퍼런스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0을 둔 거죠. 해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고 결국 이쪽 B타입 영역 마이너스 X P0에서 0까지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X P0 제곱에 비례를 하죠. 그래서 X가 증가할수록 이 값이 이렇게 쭉 증가를 하다가 여기 0 영역부터는 X 마이너스 X0 제곱 X0 제곱을 빼주죠. 빌트인 포텐셜에서 그렇게 이렇게 쭉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N0에서는 포텐셜이 바운더리 컨디션 조건에 의하면 빌트인 포텐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트인 포텐셜을 뒤집어주면 그러니까 이 X축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즉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이니까 페르미 레벨은 콘스탄시 해야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요 사이의 차를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PN 정션에서 디플리션 어플로시메이션이랑 포화송 이케이션을 이용해서 각각 차지 덴시티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을 계산했었죠. 대신 제가 계산해서 보여준 영역은 P타입 공핀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N타입 영역에 대해서는 결과만 이렇게 보여줬었죠. 그래서 숙제는 포화송 이케이션과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해서 N타입 세마이컨덕터의 디플리션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와 포텐셜이 이렇게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한번 유도를 해보라는 걸 숙제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PN 정션에서 디플리션 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 정션에서 우리가 접합 부분 근처에 디플리션 영역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디플리션 영역에는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일렉트론이나 홀이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 영역이 되고 내부에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고 빌트인 포텐셜이 이 내부에서만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리션 위스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디플리션 위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 디플리션 위스로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캐패시턴스를 구해서 우리가 PN 정션에 뭐 AC 시그널에 대한 응답 특성이라든지 스위칭 속도 등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PN 정션 다이오드가 제가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태양전지나 광센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물리전자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 공핀 영역에는 아까 말했듯이 전자나 홀이 존재하지 않죠. 이럴 때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공핀 영역에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들이 전류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빛에 들어온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런트가 커져서 이 커런트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광 센서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솔라셀입니다. 태양전지는 빛이 받아서 파워를 생성하는데 이 공핀 영역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성되고 전류가 제너레이션 되게 돼서 파워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플리션 위스를 계산할 줄 아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이제 태양전지나 포토 디텍터 같은 거를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외에도 AC 시그널로 어떤 정료 특성의 소자를 설계할 때 중요하겠죠. 그래서 디플리션 위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포화송 이케이션을 통해서 포텐셜을 각각 구했죠. P타입의 디플리션 영역, N타입의 디플리션 영역에 각각 포텐셜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때 X는 0일 때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각 대입해주면 이러한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V0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했을 때 2분의 KTLN NI 제곱분의 NAND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활용을 하고 여기 추가적으로 P타입 영역의 디플리션 영역과 N타입 영역의 디플리션 영역의 총 차지량은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도핑 농도, 도펀트 농도 곱하기 디플리션 위스 XP0죠. 이거 곱하기 NA 곱하기 XP0 그리고 ND 곱하기 XN0는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겠죠. 원래 여기에 뭐 일렉트릭 차지랑 단면적이 곱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날려서 사라졌다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이쪽에 대입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XN0를 ND분의 NAXP0로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고 이 값도 여기에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B타입 쪽에 디플리션 영역의 거리 XP0가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죠. V0는 그대로 이렇게 넘겨져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XN0도 똑같은 방식으로 XP0 대신에 NA분의 ND, XN0를 대입해서 풀어주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디플리션 위스는 XP0 더하기 XN0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수식을 쭉 풀어주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위스는 결국 도핑 농도와 빌트인 포텐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빌트인 포텐셜은 온도와 농도의 도핑 농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핑 농도에 의해서 디플리션 위스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N타입이 P타입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를 가지는 PN 정션을 만든다 라고 했을 경우에 ND가 NA 이렇게 수식에 넣고 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요거 조건을 고려를 해서 계산해 보면 XP0가 XN0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ND가 NA보다 훨씬 클 때는 디플리션 위수가 거의 XP0와 비슷해지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NA가 ND보다 훨씬 클 경우 P 플러스 N 정션일 때는 디플리션 위스가 XN0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도핑 농도가 낮은 부분의 디플리션 위스가 전체 디플리션 위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포화송 이케이션을 통해서 각각 PN 접합에서의 차지 덴시티,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을 계산을 했었죠. 근데 각각 계산을 했을 때 이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기가 좀 힘든 점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PN 접합,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포텐셜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차지를 그림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지 않고 그림으로 어떻게 바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P와 N 세마이컨덕터가 있죠. 그러면 P타입 같은 경우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같이 있고, N타입 경우는 컨덕션 밴드와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루비리언 컨디션 상태일 때 이 페르미 레벨은 컨스탄시하다고 했죠. 그렇게 됐을 때, 자, 예를 들어서 P타입 쪽을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켜주고, 요 N타입 영역 세마이컨덕터의 에너지 밴드를 페르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쭉 당겨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쭉 당겨주면 어떻게 되나요? 밴드가 이렇게 쭉 휘어지겠죠. 이 페르미 레벨을 맞추려고 쭉 내리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덕션 밴드의 요 차이를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밴드 밴딩은 디플리션 영역에서만 존재를 한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맞춰서 그래야 됩니다. 이 바깥 영역에서는 에너지 밴드 변화가 없고 포텐셜도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을 구했죠. 포텐셜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포텐셜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EC 마이너스 2 레퍼런스 어떤 특정 값이죠. 특정 값을 해준 거랑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 X축 방향을 기준으로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주면 포텐셜이 됩니다. 뭐 밸런스 밴드를 뒤집어주던 컨덕션 밴드를 뒤집어주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포텐셜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이게 빌트인 포텐셜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그 포텐셜을 그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화송 이케이션 중에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dx dv라는 수식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기울기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션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션 부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맥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앞에 그림은 제가 책에서 따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X축과 Y축이 있을 때 Y축은 반드시 정선에 이렇게 붙여서 그려야 됩니다. 아까 앞에 책에서 따온 그림들은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각각 X, P0, XN0라는 디플리션 영역 끝 영역에서 포텐셜 변화도 생기고 일렉트릭 필드 변화도 생기고 차지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바깥 영역은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프레션 어프리시메이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우리가 계산했죠.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점차 이렇게 또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일렉트릭 필드를 또 미분을 해주고 입실론 S, 입실론 제로 뭐 상수값이겠죠. 이 값을 곱해주면 차지가 나오죠. 차지 덴시티. 쉽게 말하면 도핑 농도가 되는 거죠. 이때. 왜냐면 N이랑 P가 이 공필 영역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지 덴시티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N타임 영역은 ND가 있는 거고 P타임 영역은 NA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로 또 하면 된다. 기울기가 이렇게 보면 일정하죠. 이쪽도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고려해서 그리면 되는데 이쪽 기울기는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진 거고 이쪽 기울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랑 이 값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0을 기준으로 맥스 값을 가지는데 이 영역이 더 크죠. 이쪽 영역보다. 그러니까 N타입의 디플리션 영역보다 P타입의 영역의 디플리션 영역이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차지 덴시티 값은 낮은 값을 가지고 이거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높은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포화성 이퀘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P와 N의 어떤 농도를 대략적으로 알려주고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의 차지를 그려라고 하면 먼저 에너지 밴드를 그리고 에너지 밴드를 뒤집어서 포텐셜을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미분을 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일렉트릭 필드를 미분을 하면 차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건 나중에 BJT라든지 모스펫의 게이트 영역을 분석할 때도 반드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 녹화를 다 하고 살펴보니까 지금 부호가 일치가 안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자료는 아마 일렉트리컬 차지를 Q로 사용했었는데 제가 지금 녹화를 한 자료에서는 이게 전부 다 E로 돼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 영상과 상관없이 강의 자료에는 Q로 바꿔서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오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빌트인 포텐셜 계산하는 부분에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강의 자료에서 수정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내용이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다가 올려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